안녕하세요. 7월 14일 화요일 첫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 지난 학기 문법 공부와는 다르게 어휘도 조금 공부하고 말하기도 조금 공부하고 듣기도 이렇게 공부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어렵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꾸준히 천천히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첫 번째 어휘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손재주가 좋다 이야기합니다. 우선 좋다라는 거는 잘하다 뭐 똑같죠? 좋아요. 그럼 무엇이 좋을까요? 확인을 해볼게요. 손재주가 좋다는 손으로 잘 만들다예요. 무언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잘 만들어요. 이런 걸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손재주가 안 좋다, 손재주가 없다는 물건을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그렇죠. 그거는 물건 같은 거, 손으로 만드는 무언가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해가 빠르다요. 이거는 정말 쉽죠. 무언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빨리 합니다. 이해가 빠르다. 보통 우리 이해가 빠르다를 이야기할 때는 머리가 좋다를 자주 사용해요. 머리가 좋아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반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해가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재주가 좋다, 이해가 빠르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손으로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을 잘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머리가 좋다 이런 것은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죠? 자, 도시락 이런 거 이야기하고요. 다음 설득력이 있다입니다. 설득이라는 말이 있죠. 설득은 내가 어떤 말을 해요. 혹은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듣고 잘 이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이래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듣고 아 그렇구나 오케이 좋아요 라고 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반대말 쉽죠? 설득력이 없어요. 내가 너의 말을 다 들었는데 나는 별로야.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은 틀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사람의 성격에서도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요. 책임감이 강하다입니다. 어떤 일을 내가 시작을 했을 때 그 일을 끝까지 나의 일을 하는 것, 약속을 잘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해야 할 일을 내가 꼭 끝까지 하는 것, 이런 것을 책임감이 강하다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할까요? 책임감이 약하다,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좋아하죠. 책임감이 약하다, 책임감이 없다. 이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가지 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누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이 맞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럴 땐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내 말에 좋아, 오케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설득력이 있다. 자,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네. 책임감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음 3번. 조금 복잡해요. 어려운 설명도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쉽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쉽게 이해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가 빠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빠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다음, 손으로 무엇을 만드는 일은 누구보다도 잘 할 수 있다.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손재주가 좋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 우리 정말 간단한 거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탁탁탁. 이런 사람을 와 정말 손재주가 좋네. 이렇게 이야기 자주 해요. 네. 자, 설득력이 있다. 책임감이 강하다. 이해가 빠르다.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어휘는 진로와 적성입니다. 진로, 이제 여러분 토픽에서 자주 이야기해서 알겠죠? 진로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고요. 적성은 내 성격에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일을 하면 좋다.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자, 피아노를 잘해요. 나는 미래에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피아노를 또 잘 쳐요. 그리고 내가 피아노를 치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어려운 말이에요.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질이 있다. 소질이라는 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소질은 잘한다 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한다. 재능이 있다. 내가 피아노를 조금만 배웠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쳐요. 연주 잘하고 내가 피아노 딱 들으면 알아요. 이런 것들. 소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대로는 소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피아노를 10시간을 연습해도 어렵고 하기 싫고 좋아하지 않아요. 이럴 때 소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적성에 맞다예요. 자, 적성에 맞습니다. 내가 하면 좋고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합니다. 좋아하고 잘해요. 적성에 맞습니다. 적성에 안 맞다는 좋아하지 않고 해도 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성에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동물을 치료하는 의사를 수의사라고 해요. 의사는 의사인데 동물을 치료합니다. 수의사예요. 그런데 저는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동물을 좋아하지 않고 약간 무서워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강아지나 아주 작은 고양이, 새 만질 수도 없고요. 옆에 있으면 조금 불안해요. 걱정이 돼요. 이래서 선생님은 수의사를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동물도 좋아하지 않고 무서워하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함께 하는 일은 저하고는 적성에 안 맞아요. 이런 의미.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동물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뻐하지요. 그리고 아프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성에 맞아요. 좋아하고 일도 잘 하겠죠. 이럴 때 적성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다음은 진로입니다. 진로를 정합니다. 진로, 미래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나는 어떤 길에 갈 것인가. 그 길은 바로 보통은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까? 직업을 결정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그 일을 찾고 선택을 합니다. 직업을 결정해요.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하지만 내가 진로를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어.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진로를 정하다예요. 하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이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라고 생각을 계속해요. 고민을 합니다. 이럴 때는 진로를 못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로를 못 정하다. 네. 됐나요? 선생님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한국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공부를 했죠. 여러분도 전공을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자동차학과면 자동차학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전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이 전공과 직업을 똑같이 내가 공부한 것을 직업으로 선택할 거예요. 이럴 때는 전공을 살리다 이야기합니다. 됐나요? 반대로 전공을 살리지 못했어요. 전공을 못 살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나는 호텔과를 나왔어요. 나는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 전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일을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그냥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내가 공부한 것과 달라요. 직업이. 이럴 때는 전공을 못 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진로를 정하다, 전공을 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면서 해볼게요. 음악에 소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잘하고 능력이 있는 거죠. 자, 1번 학생은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은 없어요. 아, 노래를 들으면 피아노로 칠 수 있어요. 어머나. 피아노를 배운 적 없는데 들으면 피아노로 칠 수 있다. 이 학생은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2번. 저는 피아노를 배운 지 몇 년이에요? 1년이 되었는데 아직 노래 한 곡도 못 쳐요. 노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노래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것을 한 곡이라고 합니다. 곡. 네. 피아노를 배운 지 1년이 되었는데 아직 한 곡도 못 쳐요. 처음부터 끝까지 곡 못 쳐요. 그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소질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소질이 없다. 이거는 X. 다음, 적성에 맞는 일을 찾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저는 선생님인데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아, 이 사람의 직업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여러분? 당연히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번, 저는 의사인데 피를 보면 무서워요. 여러분, 의사는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고쳐줘야 하는데 피를 보면 무서워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는 일이 같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2번은 적성에 맞지 않아요. 적성에 맞지 않다. 다음은 3번.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네요. 1번.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가수는 되기 싫어요. 저는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가수는 싫은데요. 그러면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2번, 이 학생은 저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자가 되려고 해요. 저는 수학을 잘하니까 수학자가 되려고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진로를 정했습니다. 진로를 정하다.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가수는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한 학생은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다음은 4번. 전공을 잘 살리다. 살려서 일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저는 대학교에서 영어를 전공,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했는데 지금 어디에서 패션 회사에서 일을 해요. 영어를 공부했는데 패션 회사 똑같지가 않네요. 그런데 2번. 저는 체육학과 운동이네요. 지금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요. 체육학과를 졸업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지금 아이들에게 축구, 운동을 가르칩니다. 그럼 내가 공부한 것과 내가 일하는 것이 똑같죠. 운동과 관련된 일이니까 전공을 살린 사람은 2번 사람이네요. 이렇게 소질이 있다, 적성에 맞다, 진로를 정하다, 전공을 살리다 활용을 합니다. 다음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해요. 잘하는 편이었다. 처음 하는 운동도 몇 번 해보면 금방 다른 친구들보다 더 잘했다. 운동을 잘하는 능력이 있네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운동에 소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다음 2번. 직장을 선택할 때 월급이나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엇입니까?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죠. 자기의 적성에 맞다. 다음은 3번.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곳이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용해요. 대학교에서 배운 것을 일할 때 사용합니다. 어때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이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대학교 때 전공을 살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학교 졸업 후에 유학을 갈지 취직을 할지 고민이었는데 오늘 드디어 앞으로 뭘 할지 결정했다. 앞으로 내 진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을 했죠. 진로를 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요?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 명사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명사적. 아마 여러분 알 거예요. 명사의 성격이고요. 이런 명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명사같이, 명사 같은, 명사기 좋은 이런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예술적이에요. 예술적이다는 예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예술에는 무엇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음악, 미술이죠. 그래서 음악과 관계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처럼 무엇을 하다,
예술같이 예술 같은 말을 사용을 하고요. 실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용. 자주 사용해요. 실용적. 실제로 사용하기 좋을 때 실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 좋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옷은 우리 뭐 어떤 회사에서 옷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 옷은 실용적인 옷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옷은 비가 와도 빨리 젖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럴 때 실용을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명사는 사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교라는 것은 친구를 잘 사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사교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사람을 잘 사깁니다. 사람을 잘 만나요. 친구를 잘 사귀는 것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교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적극이라는 명사와 사용해서 적극적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적극은 먼저 스스로 하다라는 의미예요. 적극적.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잘 하고요. 그걸 잘하는 것 같은 성격. 잘하다, 잘하는 것 같다, 아니면 잘하는 성격이다. 적극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음은 긍정입니다. 긍정은 오케이를 잘해요. 성격이 밝다, 활발하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격이 밝고 활발한 것 같다. 성격이 밝고 활발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밝고 활발한 성격. 긍정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명사에 적을 붙여서 어떤 성격 혹은 관계를 나타낼 때 명사적. 그래서 우리 자주 사용하는 것 예술적, 실용적, 사교적, 적극적, 긍정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어휘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똑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서 만나요.